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동안 사실 관심을 잘 못 가졌던 이 미국 대선이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정도에는 대충의 음악이 나오고요. 오후 1시 정도면 당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미국 대선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슨 일만 생기면 툭하면 얘기하는 것, 바로 외국의 사례인데요.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도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는 점을 꼽습니다. 온갖 추잡한 폭로전이 이어지고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치라는 어느 나라나 근본이 똑같음을 알 수 있게 해준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제라는 것의 한계 역시 보여준 계기였었다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그런 미국 대선의 결과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국회로 방문해서 국회에서 추천한 신임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내각을 통할한다는 게 뭐냐, 이게 조각 권한까지 들어가는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야당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예? 네. 사실 이제 이 청년 내각을 통할한다. 그냥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제 청년 아니, 근데 앞에 있어요. 대통령을 보좌하여. 네, 네.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법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요. 예. 그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셈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그렇게 안 되어 왔던 건데, 예. 그러면 지금은 박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겠느냐? 야당의 이제 야권의 의구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비박계에서도 그 일부 위입하지만 사퇴 수습의 그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러면서 지금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야권의 반응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예. 복잡합니다. 이 심야 전화 통보 뒤에 이루어진 그 국회 기습 상륙 작전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 13분 동안의 그 문전박대 코스프레다,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나옵니다. 예. 정세균 국회의장과 그 3당 원내대표 어제 함께한 자리에서 그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 총리의 그 강요 지명권 등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모호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박 대통령에게 그 취지를 분명하게 확인한 뒤에 오늘 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회동 내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그에 앞서서 그 야 3당 대표들 오늘 회담을 갖고 이에 대한 그 야권의 그 대응 방안을 이제 그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박 대통령의 그 이선 후퇴 그리고 탈당 등이 그 선행이 돼야 국회 논의나 영수회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좀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청와대가 물론 사퇴 수습을 하려고 나름대로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사퇴 수습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선제적이고 파격적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선제적이지도 못하고 파격적이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네, 밑빠진 독에 찔끔찔끔 글쎄, 물을 그게 붓고 항상 이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죠. 뒷북치기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하야 주장했죠.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하야 주장하고 있죠. 오늘 전격 회동하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네, 이것은 그 야권의 이제 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되는 회동이죠. 예. 네, 민주당과 그 국민의당 이 당 차원에서는 아직은 그 대통령 하야나 그 탄핵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재인 의원이나 뭐 안희정, 김부겸 의원 등 야권의 뭐 대선 주자들 또한 문재인 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입니다. 의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문재인 전 대표죠. 네. 안희정, 김부겸 의원 등 그 야권의 그,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철수 국민의당 그 전 대표, 물론 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경우는. 또 금방 고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이 국정마비 사태 그 해법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이제 모두 그 분명히 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요. 이 두 사람의 해동은 이 독특한 인연의 그 두 대권 주자의 그 해동이라는 점에서도 이제 그 주목이 되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렇죠.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여야 그 주요 정치인이 참여하는 비상시국 수습을 위한 이 정치 지도자 회의를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이죠. 뭐 필요하겠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정치 지도자 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네, 어제 이제 그 야권이 그 박 대통령의 그 이선 퇴진을 이제 네. 그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어제 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선 후퇴는 도대체 헌법 어느 조항에 나오는 것이냐 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뭐 우리 당은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제안한 정치 지도자 회의에 그 열린 마음으로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문재인 전 대표 등 그 다른 정치 지도자들도 그 참여해서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실효적인 그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그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아마도 지금 그 전국 수습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논의 뭐 다다익선이다, 다 수용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근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네. 어제 박 대통령의 그 정세균 국회의장 방문을 이 반전의 좀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그 이정현 대표, 그 지금은 그 차떼기와 그 탄핵이 겹쳤을 때 2004년 때 일이죠. 그때 느꼈던 위기만큼이나 그 역대급 위기라면서 이 개인적으로 좀 달아나고 숨고 싶지만 이 정부만 그 책임 총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당도 책임 대표가 필요하다. 구분 소나무가 그 선산을 시킨다. 이러면서 그 대표직 사퇴 요구 재차 거부를 했죠. 예. 이 친박들은 그 사퇴 수습을 위해서는 그 일단 그 연말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러나 그 비박계 오늘 오전 이 초재선과 중결망란 이 대규모 좀 회동을 갖고 이 지도부 사퇴 투쟁을 뭐 정례화 구체화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예. 이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 어제 그 당회의에서 난파선의 선장이 입에는 내배다. 이러면서 그 네 사람만 고집하면 과연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 이 대표의 그 사퇴를 이제 촉구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새누리당도 참 진짜 근데 새누리당 사태는 별 관심을 못 기려요. 하도 이게 매일매일 새 사건이 터지니까. 예, 예. 네, 오늘 이제 예. 정진석 원내대표가 뭐 야당의 요구를 어제 박 대통령이 많이 받아들였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야당의 야권의 요구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 국민의 도대체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박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물론 야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의 전국 상황,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불리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 원 지사님하고 인터뷰한 지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착잡하시죠? 아유, 그럼요. 그렇죠. 저 자신도 너무 충격이고요. 우리 국민들께 뭐라고 이거를 설명해야 될지 막막하고, 정말 집권 여당의 한 성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집권 여당 성원들이 다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부분이 몰랐겠죠. 예. 근데 참, 일단 어제 대통령이 국회 방문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끝나고 나왔는데도 배웅 나온 새누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좀 그래요? 예? 네. 지금 저 자신도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렇고요. 또 예.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참 어이없고 허탈해하는 게, 예. 참 어떤 이 신비주의에 가릴 정도로 대통령께서 이제 처신을 하셨는데,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 그리고 우수한 공무원들, 모든 사람의 조력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도덕성이나 최소한의 상식도 그 수준에도 미달하는 정말 탐욕밖에 없고 정말 오만방자한 사람들에게 그 국가의 중요한 여러 분야의 일들을 맡기거나 부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뢰를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복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나 좀 황당해하는 거고요. 대통령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됐었나. 거기에다가 지금 재벌들한테 돈을 거둔 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도를 하고 세세하게 다 챙긴 거라면 그게 역대 정권에서의 그 재벌 모금하고 사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우리 상식에 대한 판단이 안 되시는가, 이 부분 때문에 이게 국정을 챙겨가는 그 판단과 권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엄두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전국 수습책이라고 내놓는 걸 보면서도 참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전국 수습책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청와대가 좀 상당히 다급해진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저께 밤에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제 국회 가서 말이에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고요. 사실 이럴 거면은 진작에 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 대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사실 야당과의 협의는 진작부터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건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회의 힘을 국회의 권위를 빌릴 수밖에 없다. 이건 모두가 지적을 했던 건데 너무 때가 늦었고요. 어저께 가서도 9분입니까? 13분입니까? 짧게 아마 준비된 13분입니다. 말씀을 하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뒤늦게나마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국정통할이라는 거는 기존의 총리도 다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강요 제청권 이것도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대통령들이 그거를 예. 그냥 완전히 그 빈껍데기로 만들어서 그런 거지 이미 있던 것을 그냥 보장하겠다라는 게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그 범위와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한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건 이미 다 보장이 돼 있는 거다라고 누가 옆에서 해설하듯이 통역하듯이 할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자신의 신변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하고 누구나 봤을 때 의문이 없게끔 책임 있게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 점 때문에 아마 시간도 좀 걸리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그렇게 염려가 되네요. 근데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보실 때는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뒤로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선 후퇴라는 것도 이게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우리 헌법에 예.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라든지, 그죠? 예? 국군 통수권자라든지 이런 국군 거요. 통수권이라든지 예. 국군 통수권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성격이 다를 거고요. 외교 사절에 대해서 신임장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 대통령이 직접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 예. 원수의 권한은 국무총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 대신 행정부를 통할하는 거는 그게 뭐 국방행정이든 외교행정이든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지금 대통령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매우 심각한 상태고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원희룡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에이펙 회의가 좀 있으면 있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에이펙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가지 않는 최초의 회의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정상 중에요. 예?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지금 외교부는 뭐 원래부터 뭐 북한 5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함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안 간다. 지금 이렇게 9월에 이미 결정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가를 위해서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세한 사정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핵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때문에 한국이 중간에 끼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국가 원수들이 직접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교감을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그 국내적으로 권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그 연속성 그리고 가서 어떤 내용으로 외교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국회에다가 설명도 잘 하고 해서 갔다 와서 또 국회에다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익을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가 원수로서의 할 수 있는 의존적인 역할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당장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야죠. 탈당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주장하는 거요. 글쎄, 지금 시점에서 그게 초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재벌을 상대로 모금한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돼 있느냐. 최소한의 진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하게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수사 뒤로 밀어놓으면 국민들의 신뢰 회복도 그 뒤로 미뤄지고 시간을 놓치면 아마 회복 불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수습책에 여러 가지 나오는 방안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동력, 최소한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발걸음을 내디딜 힘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고백이 중요하죠. 진실에 입각한 자기 고백을 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국민들이
내딜이라고 허용하는 부분까지만이라도 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 그게 없이는요. 내디는 발걸음마다 모두 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좀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만난 모양이에요. 근데 두 분이 다 대통령 하야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잠룡들의 대응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은 결국 60일 뒤에 바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하자면 못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지금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서 가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건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마음에 뭐랄까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대선 주자라는 분들이 그렇게 앞질러가고 그냥 문제 제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국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는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러다가 새누리당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 이정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당정 일체 한 몸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또 그에 따르는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됐으면은 먼저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비판과 분노를 나눠서 질 생각을 해야지. 지금은 수습의 실마리 아니라 수습의 걸림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여권의 유력 대선 잠룡 중에 한 분이시죠. 원희룡 제주도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류 제규어 F페이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예, 수요일 아침이죠. 7시 36분 34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습니다.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종암분기점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인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양방 향 밀리고 있는데요. 외곽 구리 쪽으로는 묵동에서 신내까지,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월릉까지 각각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전 시간에 비해서 교통량이 조금 더 늘어난 곳 동부간선도로 상황입니다. 도심 쪽으로 창동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중랑교를 지나 성동교까지 긴 구간에서 쭉 정체고요.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부터 노원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 국회 방문해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런 다시 한번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박 대통령의 언급이 새누리당 내분 사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면서 최고위원직을 박차고 나오신 분이죠. 새누리당 강석호 전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근데 우리 강 의원님 나가셔가지고 이제 지도부는 진짜 아주 그냥 친박만 남게 됐어요.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부담감은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없으세요? 예, 다들 언론에서는 이제 친박, 그러니까 제가 비박으로서 최고위원회 참석을 했는데 이제 제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또 친박 지도부가 더 욕을 먹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그전에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적 쇄신과 특검 수용 그리고 거국 내각 수단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관철 안 될 시에는 지도부 사퇴를 하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당시 김재원 정무수석에게 전달을 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는 거국 내각 구성을 하기 전에 그 대통령께서는 김병준 총리 후보와 부총리 안전처 장관을 바로 지명을 해서 저희 여당 내부에서 야당도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온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총리 지명을 철회를 해달라 야당도 그러고 저희 내부에서도 했지만은 우리 이정현 대표는 그 지명을 지지한다는 부분으로 또 대표께서도 약속을 어겼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이정현 지도 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생각다 못해 그래서 지난 7일 오전에 이제 월요일 날이었죠. 사태에 대한 어떤 며칠 동안 저한테 어떤 언급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제가 그날 당의 신속한 문제 해결 재창당 수준의 뼈를 깎는 필사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퇴를 했습니다. 현재 별 후회는 없습니다. 언급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도부 내에서도 친박들끼리만 의사소통을 하고 다른 최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석호 전 최고위원 같은 분한테는 결국 소통을 잘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저하고는 크게 상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1월 4일 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지금 사태 수습할 수 없다 이 지도부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황을 정리할 로드맵과 사퇴할 시기의 제시를 해달라. 안 그러면은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7일 날 자진해서 먼저 사퇴하겠다는 양해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월요일 날 전까지는
이정현 대표나 어떤 지도부도 저한테는 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 그거는 뭐 해석하시는 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말이에요. 네. 어제 박 대통령이 이제 국회 방문하고 국회를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 청와대의 대응이 상당히 좀, 늦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회를 대통령이 찾아가는 거 이게 다급한 모습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제 야당 대표도 못 만나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한 명도 배웅도 안 했다 그러고.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늦었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를 찾아와서 이 여러 가지 또 국회의장에게 사항을 거국 중립 내각이라든지 책임 총리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한 것은 상당히 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또 대통령이 어찌되었든 간에 국회에 와서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 야당 특히 야당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다른 명분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께서 제안한 부분은 조속하게 또 응하고 또 다른 의혹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은 또 제기를 하고 그래서 여야가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다시 야당이 국민에게 도로 지탄을 받는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다른 분석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아까 일부에서 원희룡 지사께도 여쭤봤습니다만 똑같이 강석호 전 최고위원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이선 후퇴도 이게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그럼 명확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우리 강석호 최고위원께서 생각하실 때 대통령의 이선 후퇴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찾아오셔가지고 한 얘기인데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이라든지 하여간 총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뽑아달라. 거기에서 내각의 인준도 그 책임 총리가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럼 책임 총리로 갈 거냐 아니면 완전한 거국 중립 내각으로 갈 거냐. 거국 중립 내각은 여야가 주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 총리라는 것은 어쨌든 인사권에 대한 서명권은 대통령도 과는 책임 총리나 거국 중립 내각 총리도 할 수가 있으니 이 책임 총리는 대통령과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국 중립 내각 총리가 된다 하면은 여야가 주도를 해서 이제 각 당의 내각 구성을 이제 요청을 하고 거기에 장관을 조각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은 이선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참 그 안에는 탈당도 하라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야당이 일단은 이것을 받고 이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미흡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으라 이런 부분은 야당으로서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강석호 최고위원께서 보실 때는 어디까지 내려놔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내치와 외치를 분명하게 해서 내치는 책임 총리든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든 그런 쪽으로 드리고 외치는 대통령께서 일부 어쨌든 하야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 대한민국의 불행한 사정이니까 이런 외치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분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치 같은 경우에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요. 예? 사드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외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반발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한미 FTA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외치라는 것도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부분 쪽으로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상징적인 부분으로. 아까 원희룡 그렇습니다. 기자께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국가 원수로서 예를 들면 신임장을 준다. 아그레망이라고 그러죠. 외국 사절단한테 이런 거를 주는 그런 역할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하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선우태가 이선우태라는 것은 대통령 서명권이 아직 헌법에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선우태는 하야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야 주장은 이게 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국무위원 재청권 총리에게 있지만 제대로 행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총리에게 과거에는 뭐 지금 맡기겠다. 총리가 지시 보고하고 통화를 하는 것 모든 권한이 사실상 총리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는 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통해서 국정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수석비서관 모여서 회의하고 수석비서관이 장관에게 대통령 말씀이라고 지시하고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직접 대면을 하고 직접 챙겨야지 비서관들은 하나의 보조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상에도 수석비서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낭국을 좀 적을 하면은 대통령께서는 상징적인 부분만 자기가 갖고 가서 임기 동안 하시고 나머지는 거국 중립 내각을 통해서 아니면 책임 총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부분은 내부에 총리에게 맡겨야 되지 않느냐 내각과 그런 뜻입니다. 자, 새누리당 말이에요. 지금 뭐 버티기 들어간 것 같은데 친박들은 이거 어떻게 이 분당 가능성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만두고 우리 이정현 대표께서는 뭐 수습을 하겠다 이러지만은 이제는 수습할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뭐 버틴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이정현 대표나 지도부가 이제는 명분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에 오셔가지고 거국내각 총리라든지 이런 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달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지도부에게 또 새로운 지도부를 뽑든 어떻게 하든 간에 넘겨주고 또 책임을 다하고 나오는 모습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버틴다 하면은 새로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우리 당 지지자들 건강한 보수의 의견을 담아내는 또 다른 새누리당 내의 지도체제나 지도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강석호 전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